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 커미션 KBM 황현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벤 빌라폴로가 새 챔피언이 되고 나서 두 번째 방어전, 일본의 추후에 이제 미국에서 사고를 치면서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 우에하라 야스시네를 맞아서 벌이는 2차 방어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WBC 국제심판위원이시고 저희 복싱 사단법인 한국복싱 커미션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냉철한 분석가시죠. 코토바 서준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올드 팬들의 향수를 더욱더 자극하고 계신 나폴레스 오성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향수로 한번 빠져보시죠. 우에하라 야스시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빌라폴로는 시바다,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시바다와의 리매치에서 이기고 1차 방어전 일본의 원정으로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선수와도 많이 싸웠던 김영수 선수와도 싸웠고 김현지 선수와도 싸웠던 아폴로 요시오. 왜 아폴로라고 닉네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폴로 유성이 달나라가 할 때니까 그래서 아폴로 요시오를 도야마에서 붙었는데 요시오가 그냥 내내 도망다니죠. 15라운드 내내. 그래서 그냥 빌라폴로가 무난하게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판정은 어쨌든 드로우. 하지만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드로우로 1차 방어전을 했고 2차 방어전에서 맞이한 게 이제 우에하라 야스시네. 아까 황 대표님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한참 후에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 대기만성. 근데 원래 이 선수는 형제 복서인데 오키나와. 그래서 90겐 요코 전에 이미 오키나와의 별. 그래서 90겐 요코가 나타나기 전에 오키나와에서 가장 유망주라고 형제 복서가 각광을 받았고 동생은 이제 훌리퍼 우에하라. 그래서 훌리퍼라는 게 뜻이 지느러미 이렇게 이런 거라는데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훌리퍼 우에하라는 페더급, 우에하라 씨는 주니어 라이트. 그래서 훌리퍼 우에하라도 이제 후에 세계 타이틀 도전은 2번을 하죠. 2번 다 실패를 해서 세계 챔피언은 못 올랐지만 가나의 원정에서 데이비드 코티아도 하고 말년에 라파엘 오르테카를 불러서 했는데 어차피 훌리퍼 우에하라는 세계 챔피언은 못 됐고 우에하라 씨는 데뷔전 이후에 파죽지세. 특히 몇 전째인가요? 10전도 안 됐는데 당시 현역 세계 챔피언이 리카르도 아레돈도를 불러서 판정으로 이겨요. 논타이틀이었지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무슨 세계 챔피언을 타이틀 매치든 논타이틀이든 이겼으니까 세계 챔피언 값이다. 해가지고 빌라폴로 시바다를 이긴 빌라폴로 아폴로 요시오도 이겼으니까 이제 제3의 자객으로 이제 우에하라를 맞이한 거고. 시합에 굉장히 우에하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굉장히 펀쳐고 항상 빌라폴로의 약점으로 일본에서 노리는 거는 발이 높다. 그러니까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거기나 우에하라는 굉장히 하드 펀쳐이기 때문에 주먹 대 주먹으로 붙어도 꿀릴 게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와이 이제 원정 가서 빌라폴로의 2차 방어전 상대로 맞이를 하는 거죠. 네. 그 당시 우에하라 야스시네는 다른 일본 선수에 비해서는 좀 사전 정보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현지 선수와 저는 기억나는 것이 김현지 선수하고 시합하기 전에 방어전에서 단순하게 그냥 2회 KO로 진 선수다 해가지고 제일 벤 빌라폴로 상대한 일본 방어 상대 중에서는 최약체로 저는 5인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잡지에는 형제가 굉장히 대서특필됐어요. 그걸 전 몰랐었어요. 특히 오키나와의 어떤 희귀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오키나와가 배출한 명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하드하고 일단 일본인하고 인종이 틀린 것 같은 굉장히 최근에 히가라든지 히라나카라든지 굉장히 파워복싱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특히 우에하라는 아레돈도가 일본에서는 도대체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가 없었던 선수를 어쨌든 판정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 일본 복싱 잡지는 굉장히 대서특필하고 기대를 많이 했던 시합이죠. 우에하라가 아마추어 때 일본에서 좀 날리는 선수였었기 때문에 70년 아시안 게임 동메달리스트기도 하고요. 아시안 게임. 네, 아시안 게임. 그래서 110승이 넘게 이제 거뒀는데 그 중에 한 90KO 가까이. 그러면서 거의 센세이션이었죠. 근데 우리 선수하고 싸웠던 이력은 없었죠. 이 도전하기 전에 한국에 한 명 있었어요. 별로 우리나라 무명이었는데 논타이틀 해가지고 한번 이제
그 데뷔 몇 전째인지 한번 이긴 적이 있었을 거고 어쨌든 뭐 그래서 기대가 이제 프로 데뷔할 때 그 계약금을 교회이즘에서 교회 프로모션에서 1,000만 엔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상 처음이었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프로에 입문할 정도였으니까 기대가 굉장히 일본 팬들이 컸고 동생은 부록인가 그럼? 그리고 준배님 말씀대로 플리퍼 우에라는? 항상 이렇게 대서특필되는 그런 그 이슈의 주관을 가네이라가 계속 만들었어요 이슈를. 그러면 제가 좀 편향된 정보, 그러니까 우리 국내 신문에 그때 받아들일 때는 이 아폴로 요시오가 어쨌든 그 도망다니는 복싱을 했지만은 먼저 리카르도 아레돈도 시합에서도 KO 안 당하고 판정으로 졌고 벤빌라폴로 시합에서는 또 어쨌든 들어오고 무승부가 났고 그 상대적으로 또 시바다 군이학교는 1승 2패로 주고받았고 그 사이에서 제일 이제 그 우리 언론의 주목을 덜 받은 선수가 하필이면 2라운드 KO로 졌다 벤빌라폴로한테. 그러니까 저는 모르다가 나중에 저 선수의 진가는 훨씬 나중에 알게 됐고 저 당시에는 몰랐어요. 데뷔 기록만 보면 데뷔 전부터 은퇴할 때까지 빤스는 저 호랑이 빤스, 호피 이분이 표본 빤스 저거 하나 갖고 여러 벌 갖고 바꿔 입었겠지. 데뷔 전부터 하여간 은퇴한 그날까지 그리고 빠마머리 빠마머리 해가지고 뭐 굉장히 뭐 나름 센세이션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도전에서는 좀 허무하게 끝났죠. 자 그럼 뭐 시합을 일단 보고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コンディションはどうですか。はい、最高です。最高。はい。どんな試合をしたいですか。もう悔いのない試合したいですね。あなたのファンに一言。はい、頑張ります。頑張ります。どうぞリングに上がってください。挑戦者世界ジュニアライト級4位の上原康生選手、今ゆっくりとリングに登場いたします。そして、日本からやってまいりましたファン、場内の日系人に挨拶をいたしました挑戦者の上原、そして今度は赤コーナーチャンピオンサイドの後方からチャンピオンのベンビラフロア、ゆっくりとリング上に上がってまいります。すでにおなじみになりました真っ黒のガウン、フィリピンの第17代世界ジュニアライト級チャンピオンのベンビラフロア、場内に登場いたしまして軽くステップを踏んでおりますチャンピオンのベンビラフロアです。 Ladies and gentlemen, at this time the national anthem of 3 countries will be played in succession with 4-minute interval between each. We'd like to have you rise, please. National anthem of the Philippine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これからチャンピオンのフィリピン、挑戦者の日本、そして開催国アメリカの順に国歌吹奏が行われます。
白井さん、いよいよタイトルマッチ気分盛り上がって、ゴング寸前ですね。はい、緊迫感からすごいですね。ダルグーさんからレフリージャッジの紹介でありますが、今晩の試合のレフリーが、ジャッジがハーバート・ミンさん、そして同じくジャッジが日系のエドワード・比嘉さん、そして、ウォルター・チョウさん、今挑戦者の上原康恒が紹介されました。世界ジュニアライト級4位、もちろん世界挑戦は初めて、そして沖縄から世界挑戦するのも初めてであります。Junior lightweight champion of the world, Ben Villaflor. 第17代世界ジュニアライト級チャンピオンベン・ビラフロア、その素敵な面構え、自信たっぷりの表情であります。ベンは非常に自信たっぷりの表情をしてますね。非常に落ち着いてるしね、やはり自信があるんでしょうね。レフリーのウォルター・チョウさんを間に挟んで、向こう側がチャンピオンのベン・ビラフロア、そして手前髪の毛をカールしておりますのが、沖縄から初めて世界タイトル挑戦をいたします上原康恒であります。アマチュア出身の上原康恒。さあ試合がいよいよ始まります。ハワイ時間で午後7時32分、第1ラウンド世界ジュニアライト級タイトルマッチのゴンが鳴りました。戦闘開始であります。リングの中央からサウスポースタイルのベン・ビラフロア、上原の右のストレートカウンターで当たりました。軽く入りましたね、上原のワンツー。リングの中央で、はい、上原ですね、1ラウンドからね、まずね、はい、5回まで、これはもう気をつけることですね。5回までを気をつけることですね。どのような戦法を取りますか、挑戦者の上原、一方のチャンピオンのベン・ビラフロア。今回の調整の遅れ、いろんな面を考えまして、あるいは第1ラウンドから勝負に来るか。ちょっとチャンピオンのベン、パンチがスピードがありません。上原ね、強気ですね。上原強気。ただね、あんまりオーバーしちゃいけないですね。はい、もう今はもうスピードでやってることがいいですよ。恐怖の左と言われておりますチャンピオンベン・ビラフロアの左のストレート、これは十分に警戒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右のフックが当たった。ベンのですね、はい、左側も強いんですけどね、はい、それに控えてまたね、右のフックね、後手、はい、これ怖いですよ。右のフックのカウンターなんてのはね、怖いですよ、ベンの。両者ともにあまり足は使いません。上原は第1ラウンド情勢といいますかね、相手の出方を見るかと思いましたが、あまり見ませんね。打ち合いになった。第1ラウンドの開始早々から打ち合いになった。思い切った左のアッパーを突き上げるベン・ビラフロア。第1ラウンドから激しい打ち合いになりました。どうやらこの試合は白熱の打撃戦。おっと左が当たった、左が当たった。これは効いた。ベンの左が当たりました。あれをね、打たれちゃいけないんですよね。上原がリラックスをして足を使ってゆっくりと試合をするかと思いました。しかし早くも打ち合いになった。ベン・ビラフロアのベンの左が当たった。また当たりました。ベンのね、右から左ね、これ強いですからね、これは気をつけないといかんですね。あるいはリラックスムードで試合ができるかどうかと思いましたが、上原、左が当たった。ダウン、上原ダウン、上原ダウン、上原ダウン。第1ラウンド、第1ラウンド、早くも上原ダウン。7、8。ベンのパンチがヒットしました。もうね、中へね、入っちゃった方がいいですよ。離れちゃダメですよ。中へくっついちゃうこと。第1ラウンド、左がテンプルに当たりまして、早くも上原ダウン。波乱の幕開け。波乱の幕開けです。右当たった、右当たった。今度は右を返した。上原右を返した。右当たった、左が当たった。危ない。上原危ない。上原危ない。上原危ない。右当たった。今度は上原の右だ。上原の右だ。ボディを打たれた。ボディを打たれました。ロープに詰まった。上原ロープに詰まった。上原ロープに詰まった。逃げちゃダメですよ。中入っちゃうこと。右のフック当たった。チャンピオンの右フック。場内すごい歓声です。チャンピオンの右当たった。左が当たった。危ない。右当たった。また当たった。第1ラウンド終了。第1ラウンド終わりました。第1ラウンド終わって5対3。5対3。2ポイントのリード、チャンピオンベン。チャンピオンのダウンを取りましたシーンのスロービデオです。第1ラウンドから早くも波乱が起きまして、挑戦者の上原康恒、早くもチャンピオンにダウンを奪われました。試合は第2ラウンド。これがいいですよ、上原ね。はい、ダウンがですね、非常に薬になってね、はい、動きが速くなりましたね。も
もう少しね、ボクシングしたいですね。はい。前半。また右のフック当たりました。チャンピオン。やはりチャンピオンのパンチというのは強いですね。やはりね、すごいパンチ持ってますね。破壊力がありますからね。はい。チャンピオンがこの第1ラウンドのダウンで調子に乗りますかどうか。挑戦者の上原としては何としてもここ足を使って第1ラウンドのダメージを回復したいところです。上原危ない。中途半端な攻めだ。あっと右当たった。左当たった。左当たった。ダウン。2、3、4、5、6、7、8。やった。やった立ち上がった。立ち上がりました。チャンピオンの弁は早くもナックアウトと思ったか。もっとね、くっついちゃうことですよ。はい。上原危ない。あっと2、3、4、2度目のダウンです。第2ラウンド2度目のダウン。危ない。ナックアウト。試合終了です。ベンビラフロは2度目の防衛になる。ベンビラフロは2度目の防衛に成功。上原康恒の世界タイトル挑戦第2ラウンドにして早くも野望をついえました。第2ラウンドナックアウト負け。上原康恒ナックアウト負け。第1ラウンドから激しい打ち合いに誘われました。そしてチャンピオンの強打を浴びて第1ラウンドに1度、第2ラウンドに2度、都合3度のダウンでナックアウト負け。フィリピン系のその場内の応援席、ご覧のようにピーピーとものすごい歓声であります。チャンピオンベンビラフロア2度目の防衛なる。2度目の防衛に成功しました。 진짜 허무한데. 결과적으로는 뭐 빌라폴로의 강함만 보이는 시합인데 저 시합 후에 이제 인터뷰를 보면 우에하라가 1라운드에 빌라폴로의 빈틈을 보여서 들어가다가 맞고 첫 다운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뭐 이랬기 때문에 사실 2라운드에 눈은 뜨고 있지만 뭐 자기의 말에 따르면 제정신이 안 되었던 것 같고. 그래 보여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결과론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아레돈도도 이겼지만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우에하라는 저 시합 이후에 일단 세계는 접고 일본 타이틀에 주력을 하죠. 그래서 그 이토마사와의 그 주고받는 뭐 타이틀을 주고받고 일본의 그 주니어 라이트급의 그 네노라는 선수들을 다 이기고 일본 타이틀 이제 11차까지 방어하고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저 세계 타이틀 도전이 몇 년 동안은 좀 기회가 없었죠. 없다가 느닷없이 80년도죠. 사무엘 세라노의 그 디트로이트 미국 그 진출 전에 상대로 낙점이 돼가지고 그 시합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메인이 이제 헌스와 쿠에바스,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메인 게임이 오영호 킬머 켄틴, 그게 두 번째고, 예. 그 세라노가 이제 우에하라의 세라노가 베네딕토 블랑카라는 선수와 그 말썽 많은 좀 그 전이구나. 그 전인데 어쨌든 해가지고 그냥 미국 진출을 하면서 좀 쉽게 좀 할 선수가 없나 해서 찍어가지고 뭐 우에하라가 도전한 게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이제 상대로 나섰는데 뭐 세라노 특유의 그 원사이드한 그 아웃복싱으로 포인트를 따다가 한 방에 끝나죠. 그래서 그 당시 중계를 보면 그 미국 해설가가 세라노 키워드는 보고 웃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얘기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지금처럼 뭐 그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될 때라 그 스포츠 신문, 일본 스포츠 신문 기자가 당직을 쓰고 있는데 텔레그래프가 쭉 들어오는데 미국하고 이제 일본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그 혼자 당직 쓰는데 텔레그래프가 쭉 들어오는데 우에하라가 세라노 KO로 이겼다 그래서 세라노가 누구냐, 뭐 가자마 기요시, 마루키 다카오 다 그냥 그렇게 농락을 하고 한국의 김태우, 오영호 농락했는데 세라노가 우에하라가 KO로 이겼다고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랬는데 바로 다음에 우에하라가 손 들고 있는 사진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우에하라가 이겼구나 하는 거를 알 정도로 큰 업셋을 이루고. 일본에도 생중계를 안 한 거였네요. 그냥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근데 그 당시 기억이 나는데 그 80년도 그 여름이었죠. 근데 8월. 예. 근데 그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한국에서 언론이, 한국 스포츠 언론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어요. 왜냐하면은
세라노가 그만큼 한국 복싱 팬의 그 증오의 대상이었던 거죠 당시에. 근데 일본도 참 뭐 그렇지만 어쨌든 세라노를 그 없애지니까 그게 또 이제 신문 기사거리의 특종감이 되고, 또 한편으로 그 세라노가 참 얄미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세라노를 일본의 무명복서가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크게 실리고 우에하라 그는 누구인가 해갖고 따로 이렇게 박스 기사를 내가지고 우에하라의 그 입지전적인 그 어떤 대기 만성의 어떤 챔프에 오른 과정까지 이렇게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경기는 나중에 봤습니다. 이게 빌라폴로한테 진 후에 6년 후니까, 그렇죠. 30대니까 거의 뭐 이제 대기만성 같이 됐고, 신문 기사에서는 그렇게 결국은 봤어요. 뭐 1차 방어전은 레오나르 데스 선수에게 겨우겨우 이기고, 2차 방어에서 다시 리벤치에서 세라노에게 뭐 지고 이제 은퇴를 했지만, 우에하라서는 뭐 세계 챔피언의 한을 푼 것이고. 일본은 정말 기분 좋았겠어요. 네. 80년 5월 18일에 오구마가 박찬희 키오시키고 타이틀 가져가고, 불과 2달 한 열흘 있다가 8월 2일에 또 우에하라가 미국에서 또 세라노를 키오시켰으니까, 야, 일본 복싱팬들은 정말 기분 좋았겠는데. 저는 당시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74년도 8월이면은 6년 뒤에, 그러니까 6년 전 아니에요. 그렇죠. 세라노 잡은 그 빌라폴로한테 KO를 질 때에 이후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은 복서로서는 녹이 슬었을 텐데, 거꾸로 이렇게 업셋을 일으켰다고 하고, 그리고 가자마 기요시, 베트라 가자마, 그리고 마루키 다카오는 우리가 한국 팬들한테 다 낯이 익은 도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우에하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는 몰랐지? 네, 일본 타이틀하면서 내구력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적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전적 보고. 전적이 27승 21KO더라고요. 하드펀쳐죠. 예, 그러니까 이미 상당한 한국에서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 업셋을 일으킬 만한 자질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 KO신도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KO신도 물론 원펀치 KO긴 하지만 가가지고 제대로 그냥 세라노의 그 약한 턱을 부숴버리듯 라이트훅을 먹여가지고 그냥 세라노가 뭐 어떻게든 안간힘 써서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그냥 카운트 아웃이 되는 그런 KO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폴로는 이 시합 후에 뭔가 이제 롱런의 조짐을 보이고 하다가 미국의 원정을 가서 레이런이 3세라는 선수와 이제 논타이틀을 하는데, 레이런이 3세는 후에 이제 알프레도 에스카라라의 WBC 타이틀에도 도전했었죠. 그 선수와의 시합도 눈부상 TKO를 치는데, 거기서 망막박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눈이 이상이 있고 약간 공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뭐 은퇴를 하느냐, 뭐 계속 하느냐, 뭐 하고 이제 김현치 선수가 지명도전도 안 하셨는데, 이게 빌라폴로가 방어전을 같이 할 것이냐, 은퇴를 할 것이냐, 좀 설왕설래가 있다가 결국은 75년도 3월 달에 이제 그 김현치 선수의 도전을 받아서 3차 방어전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 중에 최초로 자기 나라에서 하는 시합이 되는 거죠, 빌라폴로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운이 없는 게 세르반테스 이창길도 그 이창길 세르반테스 금이환양 그 본국에서 하는 시합에서 어쨌든 그 쾌손시티 아라네타 코르세움에서 25,000 관중을 모으려고 했는데, 최충일 라마네트는 또 유일한 그렇죠. 그래서 그 시합은 지금도 뭐 전설처럼 된 시합이죠. 사실 김현치 선수가 졌지만 그 9라운드에 다운해서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종반 가서는 오히려 빌라폴로 몰아붙이는 양훅으로. 지금도 그 꿈의 챔피언이죠. 김현치 선수가 그 9라운드 다운만 없었으면 판정까지 갔었으면 필리핀이라도 승산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그 당시에 보여준 그 9라운드에서 그 거의 뭐 발이 그냥 갈짓자로 하는데도 일어난 그 투원, 그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홍수환 선수가 LA 가서 자모라와 하는데 홍수환 선수 별로 안 맞은 것 같은데 쓰러져가지고 안 일어나가지고 그 두 시합이 굉장히 그 언론에서 비교를 하면서 김현치 대문과 졌지만 투원이고 홍수환이는 싸우지도 않고 졌다는 데서 홍 선수가 욕을 많이 먹었죠, 그 당시에 본의 아니게. 그래서 빌라폴로는 어쨌든 그 시합을 하고 그 또 은퇴를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그 이 선수가 나이는 그때 뭐 24~5이었지만 프로 캐리어가 길다 보니까 복싱 연령으로는 노쇠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냥 돈이나 벌자는 아마 심보였는지 뭐 가시아바 모리토와 일본에 와서 방어전 하는데
그 시합은 이제 가시아바 모리또가 빌라폴로가 반은퇴 상태니까 이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역시 빌라폴로의 파워에 완전히 막 떡이 됩니다. 떡이 돼서 종방 키워지고 가시아바 모리또는 그 시합 끝으로 은퇴해버리죠. 은퇴해버리고 빌라폴로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또 방어전을 이어서 세라노와 이제 그 시합을 하는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했는데 그 시합은 이제 편파 판정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해서 세라노와 무승부를 기록하죠. 네. 무승부를 기록하고 뭐 페르토리코니까 아무래도 WBA 입김이 있으니까 그 10월달에 6년 10월달에 이제 재시합을 이번에 페르토리코 상황 가서 해서 거기서는 뭐 세라노의 빠른 발을 못 잡고 암패당하면서 빌라폴로도 이제 은퇴의 길로 가는 뭐 그런 결과가 되죠. 빌라폴로와 김현치 선수의 경기를 보고 프로복서가 된 우리 복서들이 많더라고요. 황준석 선수도 김현치 선수가 롤모델이었고 이제 그런 경기가 대표적으로 2경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태식 이바라전. 그러니까 김용강 선수도 김태식 이바라전을 보고 다음날 복싱체육관에 입문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상징적인 그런 경기들이 나오는데 김현치 선수와 빌라폴로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후세 복서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합이 우리나라 최초로 직접 유성 중계했죠. 그 당시 복싱 열기가 그 지난번에 방송했던 최용수 선수의 이후에 그 시합 열기하고 비교하면 정말 천양지차였어요. 정말 굉장한 열기. 진짜 이 그 김현치 선수하고 벤펠라프 시합을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연기 여러 번에 걸쳐서 해가지고 해가 넘어가서 한 게 75년 3월 14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과는 또 아깝게 분패를 했기 때문에 그 시합은 정말 우리나라 그때 그 열기가 참 그러니까 졌지만 그 전설이 된 시합 중에 하나예요. 김현치 빌라폴로는 지금도 회고담에서 한번 들었는데 김현치 씨께서 만일 빌라폴로 이기고 세계 챔피언이 됐다면 자기는 그렇게 좋은 프로모터나 체육관장이 안 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수의 매진을 그쵸. 그래서 김현치 선수도 참 특이한 그 업라이트 스타일. 그래서 가드를 약간 가슴에 대고 아주 특이한 복싱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는데 안 된 선수 하면은 꼽을 수 있는 게 뭐 김현치 선수도 그렇고 뭐 많지만 뭐 김태호 선수도 그렇고 최충일 선수도 그렇고 주니어라이트에 약간 몰려있네. 다 몰려있어요. 그게 문태진 선수도 때 잘 만나고 상대 잘 만났으면 그렇죠. 문태진 선수 아깝죠. 주니어라이트에 좀 그렇게 아깝게 좀 그렇게 된 선수들이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얘기하시죠. 말씀하시죠. 오늘 계속 컨디션이 좋으신데. 오늘은 어제가 그게 아니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코토바님은 이때를 직접 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아무래도 좀 듣고 이제 본 세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뭐 이 경기만 놓고 보면은 역시 빌라폴로가 굉장히 강한 챔피언이었구나. 그 빈틈을 안 놓치잖아요. 상대가 수구릴 때 때릴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턱이나 안면을 노린 게 아니라 템프를 노려서 가격을 했다라는 게 그런 데서 강함이 입증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경기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상 1라운드에 끝났죠. 시합 후에 시합 후에는 인터뷰에서는 우에라가 굉장히 억울했어요. 자기가 1라운드에 그렇게 하질 않는데 빌라폴로가 이렇게 허점을 안 보였으면 그렇게 안 들어갔을 거고 들어가다 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그게 그 반증하는 것 같아요. 빌라폴로의 강함을. 그래서 약간 쇼트가 엄청나게 위력적이거든요. 그 빌라폴로는 뭐 쿠에바스하고 좀 틀리다면 그 모션이 크지가 않아요. 피니시브로가 레프트가 들어가는 게 들어갔나 하는 그런 주먹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외로 숏으로 레프트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복서 생활 은퇴할 때까지 아마 KO패가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밴드라고. 근데 어쨌든 기록상 너무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나이지만 복서의 캐리어로서 굉장히 긴 캐리어를 했고 결국은 그 막막방리가 그 은퇴가 빠른 은퇴의 그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나이면은 아마 세라노한테 졌어도 또 재기를 해서 25, 6 되니까 하지만 그냥 바로 은퇴를 했고 요즘은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을 텐데 지금도. 52년생으로 알고
네, 그러니까 뭐 아직 용띠네요. 자, 두 번 시간에 걸쳐서 우리 국내 국수와도 인연이 많았던 추억의 벤 빌라폴로의 경기를 보면서 한번 회상에 젖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명승부, 또 좋은 선수들의 경기 선정을 해서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